진짜 10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얼굴이 엄청 누래지더라고요. 그럼 왜 제가 이 제품을 두피에 바르기 시작했냐?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드름 피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어도 5천만 원은 넘게 화장품을 쓴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써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찐으로 효과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일 많이 구매해서 썼던 기초 제품 찐텐들을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스팟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드름 종류가 왜 피부 깊숙이 속에서부터 나서 곰지도 않고 짜지지도 않는 그런 땡땡한 붉은 속드름 있죠? 얘는 진짜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스팟 제품으로는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아이업에서 뉴트로지나 레피드 클리어 스팟젤 얘를 직구해서 써요. 왜냐면 얘만큼 이 속드름에 효과가 좋은 제품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벤조일 페옥사이드라는 성분이 10%가 들어갔는데 얘가 정말 센 성분이라서 양 조절을 조금만 잘못하면 피부가 막 벗겨지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살이 약간 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바르시면 손끝 각질이 다 벗겨지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면봉에 아주 쥐꼬리만큼씩만 덜어서 딱 여드름 부위에만 발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멀쩡한 피부들까지도 같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이 성분을 의약품으로 처방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도대체 이 성분이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강한 거냐? 약간 바와 같이 피부 표면을 뚫어서 모공 안에 피지랑 각질을 녹여줘요. 그리고 여드름균을 죽여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막힌 모공을 뚫어서 이 성분이 피부 깊숙이까지 작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외선이 있는 낮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며칠 사용하시면 속드름 크기 자체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막힌 모공이 뚫리면서 농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럼 짤 수 있는 여드름으로 바뀌겠죠? 그때 살살 압출해서 시카나 펩타이드 같은 성분들로 며칠 진정 관리하고 나중에 비타민C로 흔적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속드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속드름이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고요. 또 나더라도 예전처럼 엄청 깊은 것들은 이제 거의 나지 않아서 요즘에는 이 바이오티디 스파 카밍 젤 얘를 조금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스파 제품들 특집하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종류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스킨스티커즈 C 페럴릭입니다. 저는 아까처럼 여드름 압출하고 남은 색소 침착들이랑 잡티를 항상 피부과 시술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레이저 토닝 그리고 홈케어로는 이런 비타민C 앰플을 바르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진짜 이 두 가지만 해줘도 색소 침착은 거의 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토닝은 티켓팅하면 보통 회당 5만 원 정도면 하고요. 비타민C 앰플도 물론 이 스킨스티커즈는 가격대가 굉장히 세지만 최근에 제가 갈아탄 이 로백틴 제품은 2만 원 초반대면 사거든요. 그럼 대충 계산하면 한 달에 딱 3만 원이면 여드름 자국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제가 무려 7통이나 넘게 쓴 스킨스티커즈에서 로백틴으로 갈아탔는지 말씀드리자면 얘가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도 너무 비싸. 이걸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 제가 작년에 한번 실수로 딱 2번밖에 안 쓴 제품을 이걸 다 엎질러서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25만 원짜리가 그렇게 한순간에 실수로 다 날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아껴 쓰느라 반밖에 못 썼는데 갈색으로 다 갈변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까우니까 계속 그 갈변된 걸 발랐단 말이죠. 얼굴이 엄청 누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스킨 스티커즈 효과를 정말 크게 봤지만 자꾸 다른 좋은 제품들이 없나?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품을 써보다가 최근에 정착한 게 제이나님 영상으로 추천받아서 쓰기 시작한 루벡틴 비타 다크 스파 세럼입니다. 진짜 아낌없이 푹푹 3번씩 펌프질 하면서 목까지 다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선한 상태에서 제품을 빨리 소진하니까 갈변되는 것도 없어서 얼굴이 엄청 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의 비타민C 함량이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뒤져봐도 정확히 고지된 게 없었습니다. 그럼 함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 앰플 치고
자극감이 정말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드름 피부는 이 비타민C로 인한 자극 때문에 트러블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완전 젤 타입의 수분감이 높은 제형이기도 해서 여드름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비타민 나무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함량인데도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지 이해할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았던 제품이라 오늘 셔라웃 제대로 하고 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스킨팩 엄청 좋아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특히 저같이 오랫동안 여드름이 나서 붉은기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피곤하면 좁쌀 여드름이 확 번지시는 분들, 진짜 스킨팩 매일 하시면 이런 피부의 업앤다운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스킨팩 방법은 이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주로 어떤 제품으로 스킨팩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에스트라 에이시카 토너를 현재 거의 7통 넘게 쓸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요. 효과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여기에 파워 성분이 3%가 들어갔는데 얘가 좁쌀의 원인이 되는 모공 속 각질이랑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 분자 크기 자체가 아나 바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만 딱 작용해요. 그래서 저같이 민감성 피부가 특히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카 성분들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진짜 제품이 순합니다. 그리고 완전 물 같은 제형이라서 피부 진정도 엄청 잘 되거든요. 왜냐면 보습감이 좀 있는 토너나 콧물 제형의 토너들은 아무래도 피부 표면에 보습막을 형성하다 보니까 풀링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 같은 제형의 토너로 스킨팩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자극이라 해도 결국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압출 관리를 받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저 정말 두껍게 피부 화장하고 운동 영상 많이 찍거든요. 근데 여기에 땀까지 운동하느라 많이 흘리니까 운동 한번 촬영하면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집니다. 이때 사용하면 좋은 토너가 뭐 없을까 하면서 진짜 10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그중 탑 오브 탑은 바로 이 르누베르 아줄레 시카 스킨 토너였어요. 진짜 피부 진정의 끝판왕이더라고요. 특히 붉은기랑 여드름 진정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3통째 비었을 정도로 제품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같은 라인에 아줄렌 시카 앰플을 한 겹 바르고 그 위에 이 토너로 스킨팩을 하면 피부가 엄청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열감이랑 좁쌀로 난리 났던 피부가 왜 피지가 속에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오면 우리 세수할 때 뿅뿅뿅뿅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잖아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왜냐면 스킨팩으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이 피지가 피부 위로 올라가서 탈락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화이트헤드 관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폴라초이스 바 토너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제품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 작년 초까지만 해도 거의 3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클렌징 오일이랑 클레이팩이랑 같이 해서 피부 요철 그리고 코랑 나비존이랑 미간 쪽에 코코코코 박혀있는 화이트헤드들을 관리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사실 화이트헤드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평소에 이 에이시카 토너에 들어있는 파워로 관리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으로 세안하죠. 그리고 레티놀도 제가 자주 바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요철이랑 화이트헤드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보통 운동 쉴 때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한 마른 맨 얼굴에 얘로 닥토를 합니다. 그리고 한 2-30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나서 원래 하던 것처럼 클렌징 밀크로 세안하고 기초를 발라요. 그 이유가 바안은 pH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정 pH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 pH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 상태가 유지돼야 이 바아가 각질층을 뚫고 모공 속 각질이랑 피지를 녹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물기가 있거나 바로 이어서 다른 제품을 바르면 이 산성 상태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저처럼 바의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쓰시면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제품을 거의 4년째 쓰고 있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체할 거 없나 막 뒤져보다가 제가 무조건 믿고 보는 유아이쌤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홀리추얼 필링 패드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고 한번 써봤는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투 스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텝 1 패드에 아까 말씀드린 파와랑 그리고 파파야 추출물이랑 파인애플 추출물 이렇게 크게 3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안을 마치고 물기를 닦은 맨 얼굴에 피부결에 따라 쓱쓱 닦아줘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제품도 똑같이 산성이 유지돼야 각질이랑 피지가 제거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10분 정도 방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텝 2 패드로 피부결을 따라 또 닦아주면 다시 원래 우리 피부의 약산성으로 중화시켜줘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피부에 영양분도 공급하면서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단계까지 다 마치고 나면 정말 피부가 무슨 깐달걀이 된 것처럼 엄청 매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폴라초이스 토너랑 넘버제이 보들보들 결 세럼팩 이 2가지로 각질 관리를 자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패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에 이거 한번 쓰고 나면 다음날 화장이 엄청 잘 먹고요. 각질이랑 피지가 많이 정리되니까 피부결 엄청 매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박스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현재 8통째 쓰고 있는 빅플레이 녹두 모공 세럼을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하고 대신 23통째 쓰고 있는 랑벨 이지의 앰플을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피부가 너무 건강해지고 피부과에서 받던 재생관리를 얘로 홈케어로 대신 하면서 효과를 엄청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몇 번 말했더니 이 랑벨에서 광고 제안이 얼마 전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한번 올렸었는데 광고법 때문에 제가 말하지 못한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를 사실 작년 여름부터 두피에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재작년 영상인데 저 머리숱 엄청 많아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지금 제가 새로 나는 머리들이 너무 많아서 맨날 스프레이로 다 빡세게 누르고 촬영할 정도로 지금 탈모였었던 제 머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년 넘게 꾸준히 발랐었던 미녹시디도 작년에 다 끊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제품을 두피에 바르기 시작했냐? 제가 한번 최정 언니 영상 보고 완전 꽂힌 두피 세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품이 진짜 횡했던 곳이 잔디처럼 채워질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잔디 앰플이라는 별명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 가격이 55ml에 1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성분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결국 그런 두피 세럼의 핵심 성분이 다 펩타이드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랑벨은 세일할 때 사면 30ml 4만 원대면 사거든요. 그래서 오 이거다 싶어가지고 두피에도 바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얼굴에도 막 바르잖아요. 그래서 두피에 바르다가 얼굴에 흘러내려도 이게 너무 안심이 되고 그리고 두피 탄력이 좋아지니까 얼굴 탄력도 같이 좋아지는 기분? 그래서 저는 피부 건강에도 효과를 너무 봤지만 두피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높은 온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처럼 지금 같은 겨울에 왕창 1년치를 구매해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쓰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여름에 사면 배송 과정에서 고온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활성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잘 쓰던 찐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대체해서 쓰고 있는 제품들도 같이 소개해 봤는데요.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